올해 2분기 전국 주택 거래 금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값은 21주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처럼 급등하는 집값에 대응하기 위해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상황. 그렇다면 바뀌는 내용은 무엇인지, 오르는 집값은 잡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서울에 집이 있는 분들은 이런 뉴스에 너무 놀라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또 집이 없는 분들은 연일 요즘 집값이 오른다는 뉴스에 가슴이 좀 쿵쾅쿵쾅하실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얼마나 오른 건가요? 네, 생각보다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이 꾸준한 편입니다. 지금의 가격 상승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서울이나 경기, 인천 중심의 가격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올해 2.39%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했던 것과는 완연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 2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 금액이 드디어 이제 10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보다는 이제 거래 가격과 시가총액의 증가 추세가 뚜렷한 편인데요. 이제 거래량을 먼저 살펴보시죠. 올해 1분기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9천 건인데요. 2분기 들어서는 사실상 16,000건으로 2배 이상 상승했고요. 이제 시가총액이라고 하죠. 실제 거래된 가격의 가격 총액을 살펴보면 1분기에 9조 9천억 원에서 2분기에 19조 8천억 원 정도로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한 달 사이 서울 아파트 주요 지역을 살펴보면 매매 가격이 2억 원 이상 상승한 지역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한 달에 2억이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2억이 무슨 남의 집 이름도 아니고.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해요. 왜 자꾸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저리대출이라고 하죠. 올해 1에서 3%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과 매매 대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금들이 1분기 이후에 연내 10조 원 정도 시장에 뿌려진 상황입니다. 수도권에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제 분양 시장을 살펴보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생각보다 분양의 올해 수도권 공급 진도율이 낮은 편이고요. 공급 진도율이 낮은 와중에서 실제 분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입주 10년 이내에 기존 구축을 매입하시는 경우들도 늘어나면서 수도권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급등하는 집값 잡기 위해서 지난 8월 8일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이 내용 어떤 건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게 발표됐습니다. 이제 8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것은 이제 주택 공급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만 7천호 플러스 알파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1년에 7만 호씩 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셈이니까 상당히 강력한 이제 공급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크게 내용은 이제 3개 축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서 정비 사업 기간 단축을 이끌어낼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일명 이제 특례법을 제정할 예정에 있고요. 네. 그리고 연립다세대 같은 비아파트 구입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인근, 특히 이제 서울 지역 내에서도 그린벨트가 남아 있는데요. 이제 이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연내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정비사업 단계에서는 정비사업 단계를 좀 통폐합해서 사업의 절차나 인허가 시기를 단축시켜줄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업 단계별로 사업의 동의율을 좀 낮춰줄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인데 용적률을 과거보다 높여줄 예정입니다. 재건축 단지는 특히 부담금이 문제인데 재건축 부담금도 장기적으로 입법 과정을 통해서 폐기할 예정에 있고요.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든지
또는 이제 젊은 층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뭐 연내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서 8만 호 정도의 추가 택지를 발굴할 예정이고요. 뭐 대신 집값 불안이나 토지 가격 앙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묶어서 집값 불안을 낮출 예정이 있고요. 뭐 빌라 같은 비아파트 공급은 공공신축 매입주택을 11만 호 정도 내년까지 공급할 예정인데요. 특히 요즘 집값이 많이 불안한 서울 지역은 집값 불안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 주택을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 방금 빌라 얘기로 마무리를 하셨는데 88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제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네. 88 부동산 대책은 빌라 대책 뭐 이런 타이틀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빌라는 사실 아파트보다는 좀 선호도가 떨어지기는 떨어지죠. 해서 네. 이게 이제 지금 이 상황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네. 조금 의문이에요.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이제 공사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공급 부족을 모두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는 좀 제한적입니다. 다만 시장의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일부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비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이런 비아파트들이 아파트 대체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택 수요를 좀 수도권 내에서 분산시키는 역할을 좀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난해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졌죠. 뭐 역전세나 전세 사기가 이제 비아파트 위주로 발생되고 피해자가 18,000명 이상 발생되면서 네. 요즘 수요자들은 차라리 연립다세대보다는 아파트에 임대차를 원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네. 아파트로 임대차 수요가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매물 부족이라든지 아파트의 전세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다만 이제 비아파트는 아파트와 달리 인허가에서 실제 입주 준공까지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효과가 1년 만에 바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인데 그동안 사실 인허가 특히 비아파트 인허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2022년에는 뭐 전국적으로 11만 호 이상 공급됐다면 올해 6월 기준으로는 18,000호밖에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공급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서 이제 비아파트의 공급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뭐 또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곳, 역세권 그리고 사실상 신축주택 같은 경우는 뭐 서민주택 시장의 내 집 마련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기대감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번에 이제 세제 혜택을 통해서 또는 이제 주택을 갖고 있지만 비아파트를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은 분양 시장에서 무주택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서울 도심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한다는 건데 일단 재건축, 재개발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두 가지가 개념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재건축은 기본적으로는 집이 낡아서 안전하지 못하니까 허물고 다시 지어라.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아파트 그리고 주로 아파트 소유하신 분들, 아파트 소유하고 계시면 이제 토지하고 건물 다 같이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조합원이 돼서 조합을 만들어서 아파트나 또는 뭐 아파트에 준하는 그 주택을 다시 짓는 거. 이게 재건축이고요. 네. 재개발은 동네가 좀 여러 가지로 낡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생활 기반 인프라가 없고 주차장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동네 전체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만 소유하고 계신 분이나 그냥 영업권만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분들 동네에는 다 섞여 있으시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현금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집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더 복잡하게 얽혀 있는 큰 사업. 요게 주거 환경을 개선한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제 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뭐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주의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투자나 매입하실 때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짚어야 될지 궁금해 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기존 주택의 낡은 주택을 사실 멸실하고 다시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대지 지분과 그리고 용적률이 사업성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대지 지분이나 용적률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추가 분담금을 향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업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장기적으로 사업 시작할 때부터 준공 때까지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사업 단계가 비교적 진행된 사업장을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의 단계의 매물들을 살펴보시는 겁니다. 뭐 그렇게 되면 비교적 사업 추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업이 부실화될 우려가 낮기 때문에 이런 사업지를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정보들을 과연 이제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일례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업 단계 그리고 사업지별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정비사업 정보 몽땅이라고 하는 사업지인데요. 그 해당하는 사이트에서는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의 사업 단계 그리고 사업의 규모 그리고 사업성과 관련돼서 실시간으로 공지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도 들어가셔서 지금 내가 매입하려고 하는 사업지의 사업성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우리 선배님들처럼 자가를 좀 마련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아니 꼭 아직- 제가 자가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자간 줄 아니에요. 아셨어요? 정정하겠습니다. 나이 박주와 먹으면 다 최시중 선배님을 뺀 선배님들처럼 자가를 마련하고 싶은데 공부해 보니까 세금이 또 엄청 무섭더라고요. 오, 이게. 세금. 세금이 네, 좀 그래서- 취득하면 취득세도 내야 근데 돼요. 여러 개가 그렇죠? 또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짚어주시죠. 부동산을 매입할 땐 취득세, 취득세. 그리고 실제 보유할 때는 보유세인 종부세, 재산세도 있고 매각할 때는 양도소득세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88 부동산 대책에는 세금 관련한 우대책들이 많이 발표됐습니다. 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의 신축 주택을 매입하실 경우에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를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17년 말까지 완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럴 때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비아파트의 소형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종전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늘려줄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비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청약하실 때 무주택자는 추첨제로 청약하실 수 없잖아요. 근데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아파트라면 향후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라고 하면 비아파트를 갖고 있지만 무주택 자격으로 분양 시장에서 당첨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